어젯밤 군산에서는 한 아파트 앞에 절개지가 무너지면서 아파트 일부와 승용차 2대가 망가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절개지가 무너져 내린 군산시 산북동의 축협 아파트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개지가 금세라도 곧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마침 다음날 아침 현장 부근에서 취재를 하고 있던 채널 30 현장팀은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엔 지난밤 절개지에서 떨어진 바위 조각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막 난리 난 줄 알고 막 여기 있거든요. 평소 위험해갖고 애 안고 막 뛰어 나왔다니까요. 현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2대는 굴러떨어진 바위에 맞아 심하게 부서졌고 절개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까지 돌멩이가 날아와 유리창이 깨진 집도 있었습니다. 전부터 사고 위험이 지적돼 왔었지만 사고가 난 절개지엔 떨어지는 바위돌을 막기 위한 그물망이나 최소한의 안전시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다른 응급조치나 이런 건 따로 없었어요. 이제 지금 나와서 이거 친 거예요. 예. 접근하지 말라고요. 예. 이거 치고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고 말은 하고 갔죠. 지난번에도 한번 또 무너졌었다면서요. 그거는 저희 모르겠어요. 91년인가 그때 92년도에 한번 무너졌었는데요. 예. 그때도 별 조치가 없었고요. 군산시에선 사고가 난 절개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고 주민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도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올라다니면서 애들이 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 이거 쳐놨다고 해서 안 가겠어요? 다 들어오지. 이 때문에 장마철에 들어선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좀 어제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다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아니요, 별로 그냥 평상시 같았어요. 근데도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제 만약에 비 같은 거라도 한번 오면은 저쪽은 거의 다 넘어진다고 봐야죠.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 취재진은 우선 백중살이 때면 바닷물이 역류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군산시를 찾아갔습니다. 지난해 8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발생한 백중살이 때의 바닷물 범람으로 도내 지역에선 450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2억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군산이 1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고창이 7,400만 원, 부안이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취재진은 먼저 바닷물이 역류해서 시가지 일대가 물바다가 되는 군산시의 저지대인 장미동과 영동 일대를 찾았습니다. 저쪽 편이 많이 들어와 이쪽보다. 해마다 들어보시고요? 네, 한두 번씩 그래요. 작년에 3번 들어왔어, 3번. 하수구에서 올라와요. 예, 올라와요. 그런 데서 이렇게 올라와요. 지난해 바닷물의 만조 수위가 최고 수위인 7.5m까지 올라가면서 바닷물이 역류해서 중동과 구암동 등 8개 동에 걸쳐 가옥 365동이 침수됐습니다. 그렇게 가게 안에까지 들어왔다니까요. 그 물건 다 버렸겠네요. 이제 밑에 보이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전기 제품 같은 게 짠 거 타면은요 이렇게 누전돼가지고 그게 차단기가 내려오더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수리도 하고 그랬지. 가정에 심었는데 그 현관까지 이렇게 남실남실 들어왔더라고 이렇게. 작년에 2번. 특히 옛 군산시청 부근에 있는 상가들은 바닷물이 하수도를 통해 역류해 들어올 땐 거의 일손을 놓고 가게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아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들어올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일단 나와가지고 불편해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 연락만 돌려가지고 6시에 출근해가지고 다 물 퍼내면 이제 그때쯤 되면 바닷물이 낮아지니까 밖으로 퍼내면 나가죠. 그러니까 저는 하수구에서 물이 막 거꾸로 쏟아 나온다. 그렇죠. 예, 온물이 다 솟아요 그냥. 이 지역이 대부분 다 솟아요 그냥 물이. 백중살이. 봄철에 백중을 주변으로 해서 생기는 대사리를 백중사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백중사리가 백중 주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백중 때에 나타나는 너프다라는 그 해수면의 진동이 추석 전후에서도 나타나고, 또 여름철에도 그런 높은 해수면의 진동이 높은 해수면을 보여주는 진동이 여름철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태풍이 백중사리와 맞물리게 되면 해수면이 큰 폭으로 높아져서 바닷물이 저지대로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이 때문에 중동 지역 해안가에 900여 미터의 해수 원류 방주벽을 설치했고 현재 군산 내항에 해수의 역류를 막는 4개의 방지 수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지난해 백중사리 때 100여 가구가 넘는 가옥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가운데 20가구는 완전히 침수됐고 나머지 80가구는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취재진은 완전 침수된 20여 가구가 몰려있는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를 찾았습니다. 냉장고 어제 다 절단 나갖고 다 내버리고 사고 그랬어요. 지금 보일러통까지 물 다 먹어갖고 그냥. 며칠간 그랬어요? 사흘 전에 그랬어, 사흘 전에. 그럼 그때는 어디 가서 하셨어요? 아, 그게 물들이 다 도망갔지, 바깥으로. 저 저녁에 3시경에 물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 도망가 버렸지. 살림이 없어서 다 놔두고. 이 씨의 집을 포함해서 백중사리 피해를 입은 집들은 갯벌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마치 수상가옥 같은 모습이었다고 피해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모두 6가구가 새들어 살고 있는 이 씨의 집에 8년째 살고 있는 홍성기 씨도 범람하는 바닷물을 피해 집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피해야죠. 그럼 작년 말고 뭐 재작년 그 전에는 또 어땠어요? 이렇게 해마다 해년마다 들어왔어요. 해녀마다 저 작년에 최가 많이 작년에는 들었어요. 그냥 연속으로 3일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이 때문에 집안 곳곳에 물이 들어왔던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홍 씨 부부가 살고 있는 방 안에서는 침수의 흔적을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품이고 뭐고 그냥 말도 못하게 물에 젖어갖고는 예. 한 달 동안은 사용을 못했어요. 예. 그럼 도배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작년에 물 들어와가지고 이 층 다 내놓고 새로 싹 다 하고 지금 이중으로 지금 도배를 좀 했거든요. 이중으로. 예. 한 번 막 바르고 이중으로 또 하고 자꾸 습기가 차고 저기 하니까 도배 발라도 그냥 찢어지고 그래서 여기 밑으로 또 바르고. 근데 올해 또 걱정해요. 영화 매립 한다고 해갖고 매립 저렇게 안 하고 저기라 뭐 7월 백종살이는 또 물 많이 들어올 텐데. 부안군에서 이들에게 지급한 피해 보상금은 완전 침수 가옥이 75만 원, 부분 침수가 45만 원. 사실상 물에 잠긴 방을 도배하는 데 드는 비용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의 사정은 이렇지만 부안군의 상황 파악은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복구는 어떻습니까? 복구는 지금 복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백중사리에 대한 방제 대책 같은 게 어떻나요? 저희가 그 기상특보가 나오면은 재대책 본부가 지금 가동이 되는데 현재 부안군에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방조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계속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진척이 늦어 올해 장마 때도 주민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군산이나 부안, 고창과 같은 도내 해안 지역이 주로 바닷물이 범람해서 수해를 잇고 있는 데 반해서 농촌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장마 때 내렸던 집중호우로 도내 지역에서만 모두 6,0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채널 30 현장 취재팀은 이번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의 피해 복구와 올해 장마철 재해 예방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이 먼저 찾은 곳은 지난해 장마로 2,600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긴 김제시였습니다. 원평천과 금구천이 만나는 김제시 복남면 들녘은 비가 오면 해마다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지구입니다. 지난해 내린 집중호우로 6,000평의 논에 농사를 짓고 있는 김종문 씨도 큰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작년에 한 3, 4일 계속 비가 왔고 한 7, 8일 한 열흘 가까이 침수가 돼요. 특히 두 하천이 만나는 곳에 단면이 좁고 강바닥엔 수초가 가득해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도 물이 빠지지 않고 거꾸로 넘쳐 흘러 모두 70여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역류하는 거예요? 물이 배수가 잘 안 되니까 좁으니까요. 좁으니까 배수가 잘 안 되니까 역류를 하는 거지. 물은 많고 물량은 많고 나갈 구멍은 적고 그렇게 역류를 하는 거죠. 이 지역에서만 모두 150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고 특히 이삭이 패는 시기에 비가 집중됐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작년에 이제 인락 때는 별것이 없는데 출수기 맞으면 인태기에 맞으면 그 물이 뛰니까 맞으면 벼 속에 있는 세 껍닥 네 껍닥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맞으면 물이 잠겨버리니까 썩어버려.
골아버렸어. 그래갖고는 많이 올라오도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막 완전 썩어버려갖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젖까지 해서 맞아 젖순에서 올라온 것이 이제 삐만씩에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필지당 맞아면 예를 들어서 2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200만 원 정도는 한 필지당 안 나와버렸죠. 현재 하천 관리를 맡고 있는 동진농조에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곳에 배수장 설치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한 해가 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배수장을 설치해서 가뭄 때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 때는 물을 퍼내거나 담아두는 기능을 맡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마가 들으면은 양배 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펌핑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물을요? 저 침수된 지역 물을 이렇게 펌핑 시키지 이쪽으로. 이쪽으로요? 네. 아, 물이 영유에서 들어가면 그 물을 네. 펌핑을 해낸다? 네. 그럼 그 펌핑해낸 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천연 일이 나를 내놓을 수 없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지역의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두 하천이 만나 물이 빠지는 수문 근처에 강바닥을 정비해서 배수를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올 연말이나 돼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는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올해 들어서야 공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되어 온 침수 피해로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여전했습니다. 엄청나요 여기. 하여튼 매 하여튼 뭐 20년, 10년 전부터 농사무 장관, 도지사, 뭐 여기 김제시, 뭐 시장나 군수 그 양반들 말할 것도 없고 여기를 맞으면 150mm, 100mm장 넘으면 육장 가서 와서 시차로 가요. 시차를 못 가면 못 오는 거요. 맞아 해결책을 해줘야지. 장마에 대비해야 하는 곳은 도시 지역에도 많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과 지은 지가 오래돼 균열의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들이 그렇습니다. 전주시 팔복동 야전마을, 전주시의 최대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하천에 물이 넘쳐 흘러 부근 공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난리 났었죠 뭐. 어느 정도나 넘쳤는데요? 물이 여기 하수구 있잖아요. 거의 뭐 너무 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비가 그치는 바람에 물이 이제 잘 빠져갖고 여기도 덩달아 이제 물이 다 빠진 거죠. 이미 물은 차 있었고요. 차 있었죠 그때. 해마다 비가 좀 많이 오면 많이 오면 그냥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마침 이곳에선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하천 단면을 넓히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S자형 하천 단면을 직선으로 바꾸고 하천의 폭 6m를 10m로 늘려 배수를 보다 빠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늦게 시작돼 올해 장마 기간엔 공사를 중단해야 할 형편입니다. 공사를 좀 앞당겼어야 되는데 좀 일찍 했어야 저 장마 지기 전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그랬었고 4월 6일 날 착수해서 여기에 시에서 그 도로 굴착 해비의 구성이 분기별로 하더만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어요. 이 때문에 올해도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부근공단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물바다가 돼 차량 통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철길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교통 혼잡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가 못 다니겠네요? 그렇죠. 그쪽은 안 다니죠. 못 가요 아예. 무서워서 돌아가고 너무 깊으니까. 근데 지금은 덮였으니까 좀 나을지 몰라도 전에는 그랬어요. 오늘서부터 이제 별도로 지은 것이거든요. 하지만 공사가 늦게라도 시작됐기 때문에 공사를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한 곳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전주시 동삭동에 있는 명륜연립. 전라북도에서 건축물의 균열과 침하 현상이 심하다고 재해위험 C급으로 판정한 공동주택입니다. 재해위험 C급이란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계단으로 들어가는 2m 높이의 축대는 틈이 크게 벌어져서 인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축대가 무너지면은 역강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공사 해가지고 이거 다 무너지게 되겠죠. 이 아파트에는 3개 동에 모두 30세대가 임대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주택의 실제 소유주가 건물을 보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건물 소유주는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좀 뭐 한다면 이거 1분 전이요. 이거 사고 나자면요. 이거 허물어지고 저기 허물어지면 끝나죠 뭐. 무너지자면. 아파트 내부에서도 벽 곳곳에 금이가 있고 빗물이 새는 곳도 있었습니다. 다 치웠어요. 막 하이드만 난리 났었어요. 그냥 다 치우고 그래서 이렇게 물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두 군데 빠지더만요. 그래서 물이 어디에서 새요? 여기 이제 물 있잖아 보이잖아요. 저가 거기 뚝뚝 떨어져 여기도 떨어지고 그럽니다.
전주시에서도 명륜 연립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보수를 할 수 없다며 재해 위험 시설로만 지정한 채 사실상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명륜 연립은 저희들이 작년에 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축대는 보수 완료를 했고 건물 일부 균열되는 것은 장마 전에 6월 말까지는 개인들이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그리고 장마철에 크게 문제되거나 이렇게 위험 붕괴가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되고. 이 밖에 구조상 결함이 발견돼 재해 위험 D등급을 받은 마전교와 남천교는 재가설이 요구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차량 통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주에 전라북도에서 100m가 넘는 교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불안정하다고 판정받은 16개의 교량도 장마가 한창인 다음 달까지 보강 계획을 자치단체별로 보고하도록 돼 있을 뿐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시설은 모두 33곳. 이 가운데 상습 침수지구가 28곳, 붕괴 위험지구가 1곳, 노후 시설지구가 4곳입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없어서 이 가운데 6곳의 위험지구에 대해서만 올해 정비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습 침수지구로 지정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아직 들어가지 못한 위험지구 1곳을 찾아갔습니다. 김제시 금산면 화윤리. 이곳은 제방이 없어서 바로 옆에 있는 농경지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바로 침수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옛날부터 그 말이 많이 나왔던 그 구간이에요. 해마다 그 이제 겨울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그 말 들어가고 지금 이제 내일모레면 장마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말이 자꾸 나오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김제시는 하천 옆에 있는 논을 따라서 2,000m의 제방을 쌓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올해 말이나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다 이 2km 제방을 축조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관계로 금년도부터 해서 연차 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내에 정비가 필요한 371개의 수리시설 가운데 166개만 올해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206개는 예산 부족으로 보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는 우선 재해에 대한 인식 부족이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위험시설물로 판정을 내렸으면서도 항상 사업비 부족으로 뒤늦게서야 보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사업을 재해 예방보다 항상 우선시하는 경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이나 또는 그 의회, 시의회나 또 도의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우리가 그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눈에는 띄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안전성에 관한 것, 편리성에 관한 것들, 예를 들자면은 뭐 도로랄지 그다음에 그 하천 제방 또는 그 하수구 뭐 상수도 뭐 이런 문제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도의회나 시의회 또 그 단체장님들이 노력을 하지만은 그렇게 눈으로 띄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자치단체장으로 나왔을 적에 그것을 이렇게 어필하거나 눈에 띄게 이렇게 공약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일들은 그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또 성과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에게 눈에 띄는 어떤 가시행정을 표방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빛이 나지 않는 사업이고 남들이 크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항상 선거 때면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화려한 공약 가운데서 농경지 침수를 막고 제방을 쌓겠다는 공약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것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어 닭이 집단 폐사한 완주군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축사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방주개물이 넘쳐 흘러 5천여 마리의 닭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니 막 일이 다 쏟는 거야. 그러면 이리 오는 물은 어디 있던 물입니까? 저 방주까지 팽긴지요. 예. 거기서 막 일이 넘어와요. 여기에다가 올봄에 사료 파동까지 겹쳐 박정식 씨는 닭 2만 마리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15,000마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닭으로 꽉 차 있던 11개 동의 축사 가운데 9개 사는 현재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호우 기간에 입은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박 씨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 잘 되는데 그냥 못 든 게 나도 불이 하나 죽었단 게 어째서 이렇게 그냥 못 살고 이러는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장마. 장마로 인한 수해는 그 성격상 모든 것을 앗아가기 마련입니다.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곤 하지만 그 보상으로 잃은 것을 모두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해 예방 차원의 노력이 따라서 강조돼야 합니다. 재해 방지에 대한 투자는 도로를 놓고 개발 사업을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해마다 사후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의 중복 지출을 막아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